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환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라인 야후 사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은 라인 야후 사태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한일 간의 마찰을 가중시켜서 한일 간의 지금 좋은 관계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라인 야후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사건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라인 야후라는 한국과 일본이 50%씩 공동 투자한 회사에 일본에 있죠. 개인 정보가 2차례나 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을 굉장히 엄격히 다스립니다. 그래서 일본 총무성이 이 2차례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정 지도 내리면서 한국, 일본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 재조정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지분을 줄이고 일본 지분을 늘려라는 그런 간접적인 압력. 이래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급기야는 한국의 대통령실에서 강력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를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결과, 경과와 그리고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라인 야후 회사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1년 6월에 일본에서 메신저업 라인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도쿄 증시에 상장이 됐는데 2019년에 한국의 네이버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하고 이 라인 야후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경영할 건가 이걸 합의를 해서 양쪽이 50대 50 투자를 해서 새로운 A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홀딩스가 실질적으로 라인 야후를 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023년입니다. 2023년에 그렇게 합병을 해서 양국의 기업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 11월하고 그 전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지금 두 번을 했는데 행정지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행정지도 내용이 지분을 재조정하라는 간접적인 압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금년 5월 9일에는 그중에 50%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출자 비율을 변경 조정 요청했다. 그러니까 한국 지분을 줄이라는 그런 압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지분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네이버, 일본의 손정이, 손마사요시죠. 제일 교포 3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지분을 투자해서 A홀딩사를 만들었는데 그 A홀딩사에서 라인 야후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 야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가 문제죠. 일본 전체 인구의 76%인 9,500만 명이 쓰는 국민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간편결제, 전자정부, 배달 예약 등 만능 도구로 지금 사용하는 핵심 인프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최대 포털 야후도 여기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 개인 정보가 앞으로도 계속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이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또 일본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창업 과정을 우리가 간단히 보면은 손마사요시는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투자도 많이 하고 손실도 많이 본 기업가로 알려져 있죠. 소프트뱅크 회장으로. 그래서 2019년에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한국을 방문해서
문 대통령과 만나고 당시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 CEO하고도 접촉을 해서 라인과 야후 재팬이 2달 만에 통합을 선언하게 된 거죠. 그래서 2달 만에 그렇게 50대 50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제 창업 과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개인정보 유출을 2번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국과 어느 부분에서 틀린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기시다 지금 총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특별히 대과 없이 하고 있는데 왜 기시다 총리가 인기가 안 좋은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지금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하고 똑같은 일본의 주민등록증 제도가 넘버카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넘버카드 제도를 만들려는 행정개혁을 하다가 일본의 전체적인 반발을 산 겁니다. 무슨 반발을 샀냐면은 왜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느냐는 반발이죠. 그래서 금년 9월에 이 넘버카드와 의료보험 계획을 일치를 시킨다는 그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같았으면 진즉 추진을 했죠. 그런데 일본은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본 국민의 기본적인 정서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총무성에서 이렇게 1차 지도, 2차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야후가 2026년에 그러니까 총무성의 지도를 받고 라인 야후가 네이버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위탁한 업무를 앞으로 종료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성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일본의 어설픈 관치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총무성이 행정 지도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이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위탁처, 그러니까 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을 상당히 꼬아서 하는 경향이 있죠.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한국 지분을 줄여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을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강력히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중에 어떤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냐면은 라인 야후의 한국인 이사로 신중호 CEO가 지금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 이사를 또 해임시켰습니다. 라인 야후에서. 서서히 한국 색깔을 없애간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게 이제 결국 무리수를 지금 자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2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간편 결제 서비스가 있는 페이페이라는 그 계정과 연동해서 서비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기한 연기가 들어가 있고, 일본 고객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라인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조치가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늑장대처라는 그런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이버, 한국의 지금 50% 주주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지금 네이버가 이 정보를 정부에 제대로 지금 알려주지 않고, 또 이 개인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연 관여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결과로 지금 한국도 부랴부랴 지금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도 일본 정부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금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응 조치가 초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네이버의 개인 기업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정부가 조금 이 대응 조치가 달랐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IT 업계의 환경적 배경이 있냐면은, 원래 지금 IT 서비스가 지금 초기 단계죠. 그래서 초기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의 IT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 많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일부 몇몇 IT 공룡 기업이 전 세계 IT 서비스 인프라를 장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근 EU에서는 이런 IT
공룡 기업의 그 나라의 IT 인프라 장악을 규제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을 지금 서서히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일환으로 근본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일본은 비교적 관치가 강하죠, 한국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일본에서 기업 환경을 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현대 자동차가 일본에 가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2번에 걸쳐서 다 철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의 관치 플러스 일본의 기본적인 유통 구조, 이게 굉장히 한국보다 더 타이트하다. 그리고 한국보다 굉장히 일본 내에 어떤 자기네들 자국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전망은 네이버가 소프트뱅크가 협상을 해가지고 아마 지분 매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 매각을 하더라도 최고의 조건으로 우리가 이익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하고 개인 기업, 그러니까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긴밀히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의 대가인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일 관계 손상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개인과 개인 기업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확대 해석을 안 된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우려할 게 있습니다. 이걸 반일 프레임으로 정쟁화하는 것도 결코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일본 측의 단합을 계속 경고해야 한다 이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정부, 민관, 업체, 체제 연결이 잘 돼 있는데 우리 한국보다 잘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일 프레임으로 정쟁화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본의 사정을 알면서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라인 야후 사태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